자,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농약을 정말로 한 방울도 안 쳐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산에서 판매까지 과정에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합성 농약은 절대 금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기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절대 합성 농약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요 합성 농약, 여기도 합성 농약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생산할 때는 살균제, 총제, 제초제, 생장조정제를 일반적으로 이제 관행 재배에서는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배지 작물 재처장, 그리고 운송 구역 등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합성 농약은 이 일체의 과정에 절대 판매하실 때까지,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쓰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양 관리 방법, 병해충 관리 방법을 확립하고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병해충과 잡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병해충과 각종 재해의 저항성을 가진 작물과 품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도 코로나 또는 감기, 독감 바이러스에 강한 분이 계시고 약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처럼 이 벼도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벼의 3대 병해가 줄무늬 잎마름병, 그러니까 줄무늬가 마르는 거죠. 그 다음에 도열병에서 가장 심각히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흰빛 잎마름병은 주로 이제 침수가 됐다든지 태풍이 불 때 많이 발생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삼광벼라는 애가 있고 호품벼, 진수미라는 애가 있는데, 얘들이 2003년, 6년, 8년도에 이제 개발이 육성이 된 거죠. 농촌진흥청에서. 그러면 숙기는 익는 시기를 말합니다. 중만생은 주로 남부지방에서는 10월 달에 10월 중순 또는 하순에 수확을 하는 경우를 말하죠. 자, 그러면 얘가 보면 특성이 뭐냐면 삼광벼가 외관 품질과 밥맛이 매우 우수하고, 그러니까 좋겠죠. 근데 주요 병의 복합 내병성입니다. 요 세 가지 주요 병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병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광벼는 경기도 등 이제 중부 지역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호품벼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외관상 품질과 밥맛이 다소 우수합니다. 매우 양호는 다소 우수합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근데 얘는 내도복성, 그러니까 도복, 쓰러지는 데 대한 견디는 거. 그러니까 잘 안 쓰러진다 얘기죠. 그래서 직파 적응성이 좋고, 3대 병해에 대한 복합 내병성을 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북, 경남 등 남부지방에 주로 재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 호품벼가 약간 그 인디카형, 그러니까 알량리의 특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모짜리에서 좀 문제가 많이 좀 발생을 했던 경우도 있고, 수량이 너무 또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질소비를 많이 또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추천드리기가 어렵고, 일단은 그렇다 하는 특성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진수미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외관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밥맛이 좋고, 요거 3대 병의 복합 내병성을 갖고 있어서 경남북 등 이제 남부지방에 주로 재배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그 특성을 아시고 재배를 하시면 농약을 안 쳐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같은 작물을 연속하여 심지 않고 돌려짓기 또는 여러 작물 섞어짓기, 요거 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요것을 이제 하면 농약을 아예 안 쳐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어렵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농약을 안 친다면 다른 이제 인정된 지금 이제
약재들, 친환경 약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정된 것, 허용된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배적인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수량을 많이 내려고 밀식을 한다거나 또 뿌리를 약하게 재배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소식 좀 넓게 심고 건강하게 키우는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같은 작물을 연속하여 심지 않고 돌려짓기 앞에서 나왔죠. 그리고 여러 작물을 섞어 짓기 이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논에서 이용 가능한 윤작 형태는 뭐냐? 소위 작부형이라고 하는데, 먼저 비료를 절감하고 지력을 증진하는 방법은 벼를 이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재배하고 이제 혈입배치를 재배하는 경우, 그리고 또 벼를 재배하고 9월달쯤에 자원형을 또 파종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원형은 수확 전에 그냥 뿌리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월달쯤에 자원형 종자를 뿌리시면 되고, 이 혈입배치는 이제 벼를 수확하시고 이제 파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요 차이점이죠. 그 다음 연작 경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작을 해서 경감시키는 방법이 벼를 재배하고 생강이나 마늘, 이 소위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과일 채소류, 과채류, 참외, 수박, 딸기, 토마토 등을 또 재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령, 함안 이런 쪽에 가시면은 이 수박이 유명하죠. 그런데 거의 5월달에 다 이제 철거를 하시지 않습니까? 딸기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배를 재배하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유휴지란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벼 플러스 총채맹류, 벼를 재배하고 여름에 총채맹류를 겨울철에 재배하는 방법. 그 다음 총채맹류하고 보리, 총채가 참 설명을 안 드렸네. 이 총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면 이삭만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줄기, 잎 같이 이삭 일부하고 같이 이제 함께 수확하는 것을 말하죠. 주로 이제 사료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맹류, 그 다음 사료작물도 가능하고, 그 다음 맹류, 총채맹류, 옥수수, 사료작물 이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채소 연작에 의해서 많이 이제 발생하는 토양 전염병이 있습니다. 채소가 소위 돈이 된다 또는 뭐 재배하기 쉽다 해서 요즘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연작을 하면 토양에 어떤 병이 발생하느냐. 토마토, 가지, 담배, 감자 이런 애들은 풋 마른병입니다. 풋 마른병 아시죠? 잎이 푸르게 마르는 겁니다. 푸를 때. 그 다음 특히 감자는 검은 점박이병, 그리고 이제 작부 유행은 어떻게 하느냐, 화분과하고 둑과, 소위 엽채류, 그리고 과채류, 건채류. 건채류는 이제 서류를 말하죠. 그리고 요런 조합이 이제 합리적이다 하는 거죠. 요 토양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박과작물은 또 덩굴 쪼긴별. 박과작물의 대표적인 게 수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박을 그냥 수박을 심어 놓으면 이 덩굴 쪼긴병이 덩굴이 갈라지고 하는 거죠. 소위 쪼개지는 병이 발생하므로 대목 아래쪽에 이제 쓰는 것을 이제 박으로 쓰고 위에를 이제 수박으로 쓰는 소위 접목묘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 덩굴 쪼긴병 발생이 적다. 그 이유는 이 박은 토양이 이제 그 경반층이라든지 또 수분이 좀 많은데도 잘 견디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토양이 배수가 잘 되게끔 심토 파쇄기로 해서 이제 소위 이 아래쪽, 그러니까 한 15cm, 20cm 있는 경반층을 부숴줘야 됩니다. 심토 파쇄기로.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투수란 물이 위에서 지중으로 아래로 빠지는 거죠. 그게 잘 되면은 덩굴 쪼긴병 발생이 적습니다. 단 계속 이어지다 보면 전염성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을 한번 쫙 떼서 밑으로 빼주면 또 효과도 좋기도 하고, 또 물을 떼서 이 균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콩은 자줏빛 무늬병, 이런 경우는 화분과하고 둑과 또는 건채류 이런 것들로 조합을 해서 돌려짓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천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천적을 유지하는 식물, 여러 작물을 함께 심거나 천적을 또 풀어주는 경우, 천적은 네덜란드에서 많이 이제 육성이 돼 가지고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세실이라는 업체가 상당히 유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천적들이 있는가 보시면 미끌, 애꽃, 노린재입니다. 노린재 중에서 미끌, 애꽃, 노린재, 요게 천적이죠. 얘들은 어디를 뭐를 먹이로 하느냐 하면 총채벌레, 응애, 응애예요. 이 응애. 그다음 진딧물, 나방류. 이 응애가 습하거나 하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제 얘들을 천적을 미끌, 애꽃, 꽃노린재를 이제 애는 어린이란 얘기죠. 이거를 이제 투입을 하느냐 하면 예방 또는 예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발생할 때 하는 경우고, 그 다음 오이 일이응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총체벌레라든지 차먼지 응애류 요 응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류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하는데, 작물을 이제 정식 옮겨 심는 시기 초기부터 방제용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가는 뿔다리 좀응애라는 애가 있습니다. 가는 뿔이 가늘다는 거죠. 가는 뿔다리 좀응애입니다. 이것은 총체벌레 번데기라든지 뿌리 응애라든지 버스파리류라든지 톡톡이류라든지 작은 뿌리파리 이런 애들을 타켓으로 하는 건데, 요것도 작물 정식 시부터 옮겨 심고부터 초기 방제용으로 활용을 한다. 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실내 이리응애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전박이 응애가 와하고 차응애 이런 경우, 요것은 초기 발생 시 예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사막 이리응애 이런 애는 전박이 응애하고 차응애, 귤응애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이제 천적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초기 발생 시 예방적으로 조금 보이면 투입을 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칠레 이리응애입니다. 얘가 생긴 게 또 개미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번식력이 강한 응애류인 전박이 응애, 차응애를 잡아주는 칠에리응애, 이리에리가 이리응애, 이것을 초기 발생 시 예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을 이제 투입함으로 해서 병해충 및 잡초를 방지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오리를 많이 투입을 했는데 냄새도 너무 나고 얘가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죽어서 폐사하죠.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또 판로 문제도 있고 뭐 사료값도 감당하기 힘들고 또 냄새도 많이 나서 지하수도 또 오염시키는 또 문제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소위 까마귀가 엄청 큽니다. 까마귀가 날아와서 채가 버립니다. 어릴 때 투입해 놓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리농법은 지금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이제 왕우렁이를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왕우렁이는 참고로 이제 핑크빛 알을 놓습니다. 우리 과거 토종 우렁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일본말은 전보 다니시라고 하고 영어로는 전보 스네일이라고 하죠. 전보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토종하고는 다르지만 얘가 하는 역할이 풀을 먹습니다. 그래서 초식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깥으로 흘러져 나가지 않게끔 물 따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제초효과가 아주 좋더라. 그러니까 300평 기준으로 한 3kg 중폐, 성폐, 중성폐를 한 300평당 한 3kg 정도 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방제가 잘 되겠다. 그런데 투입 시기는 언제 하느냐? 해그림에 하셔야 됩니다. 너무 한낮에 하시면 얘들이 이동도 못하고 또 설치는 애들, 설치류, 새들이 또 주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그림에 해 놓으시면 선선하고 물을 약간 깊게 대 놓으시면 이동을 잘 하기 때문에 좋고, 설치류들로부터 피해를 또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논의 균평 작업을 안 해 놓으면 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높은 데는 얘들이 잡초제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골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와 토양의 균평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수고스럽지만 뭐 예초기를 활용해서 예초를 합니다. 요즘은 전기 예초기가 많이 나오니까 시끄럽지도 않고 이 먼지라든지 여기 배출되는 이 매연 또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좋지 않죠. 저는 추천 안 드리고, 그래서 하신다면 전기 예초기를 쓰실 것을 권해드리고, 이 부직포라든지 비닐 이런 것들로 해서 멀칭을 이제 피복을 하는 거죠. 덮어 두시면 잡초 방제가 거의 99%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등골이입니다. 하지 마세요. 어쩌다가 한두 개 있는 거는 뭐 모르지만 이 전면적으로 이건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운입니다. 잡초 난 것을 완전히 갈아 엎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인 또 요즘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콩을 예를 들어서 재배하거나 옥수수 같은 건 이 줄이 한 60cm, 70cm 이 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이제 트랙터 날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배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났던 잡초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북을 돋우기 때문에 또 건조할 때, 수분이 부족할 때는 보습 효과도 있고 그런 효과도 동시에 누리는 게 이 경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덫이나 울타리, 빛, 소리 같은 기계적 통제입니다. 요즘 이제 산골에 가면은 많이 해 놓으시죠. 이 울타리. 여기 보시면 요것은 이제 끈끈이라고 해서 딸기밭이나 이런 데 또 고추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데 해 놓으면 얘들이 뭐 진디라든지 여기 많이 붙습니다. 파리도 붙고 이렇게 이제 잡는 방법이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포충기라고, 이제 요것은 이제 전기를 안 쓰고 여기 이게 태양판입니다. 태양판이 발전을 해서 이제 요게 팬이 있습니다. 팬이 있어서 요게 이제 포집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밤 되면 이게 빛이 있으니까 얘들이 충들이 나방들이 막 오는 거죠. 그러면 팬이 싹 들어가서 아래로 싹 들어가게 해서 다 잡아버리는.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는 사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포충기를 또 이용하는 것, 포획기라고도 하고, 이걸 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 통발 있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통발처럼 해서 이제 잡는 충들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요것은 태양을 이용하는 것이고 요것은 전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물망 네트를 통해서 애들이 못 오게끔 이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벼농사의 잡초 제거용으로 왕우렁이가 활용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어 자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를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거제나 통영, 남해 이 아주 남쪽 얘가 울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가을 되면 땅속으로 한 30cm, 40cm 내려가서 잠을 자다가 이제 봄이 돼서 물을 담그지 않습니까? 물을 담그는 순간 얘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잡초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먹을 게 벼밖에 없는 거죠. 잘못하면은 벼를 다 어림모죠. 못 심어놨는데 얘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를 하시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개발한 일항 직파기를 하시면, 직파법을 하시면 좋은데, 이 직파는 또 잡초 방제 때문에 또 친환경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왕우렁이 관리할 때 이런 거죠. 모내기 전후에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내기 전에 투입하는 것은 치패라고 아주 작은 거죠. 그리고 모내기 이후에 이제 이양하고 나서 5일 또는 설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우렁이를 이제 뿌립니다. 요것은 이제 핑크빛 알을 요렇게 넣죠. 그래서 인근 농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실된 왕우렁이와 알은 반드시 수집하여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우렁이 문제가 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논둑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요 이제 배수로에는 뭐 유입되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우렁이를 차단하는 차단망을 반드시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내기 전후에는 왕우렁이를 논에 뿌리기 전에 논둑을 높이고 차단망
울타리 등을 용수로 및 배수로에 반드시 설치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수구에 차단망 및 통발을 이제 설치해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우렁이 도피, 바깥으로 못 나가게 방지하는 망도 칠 수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논두렁 작업을 잘 하시면 굳이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고, 또 중북부 지방에는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우렁이를 매년 투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우렁이 양식장이 있죠. 그래서 판매를 하곤 합니다만, 자, 벼수확 전에는 관계용수 유입구와 배출구 등의 울타리, 차단망이죠. 및 포진망 통발을 반드시 설치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수로의 물 빼기, 논을 또 말리는 경우 또 신경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벼수확 후에는 왕우렁이가 월동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이제 왕우렁이를 이제 예찰을 해야 됩니다. 이놈이 월동을 해서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것은 이제 배추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선한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고무줄을 메어서 이 수치료 폼입니다. 그래 놓으면 미끼가 되는 거죠. 왕우렁이가 풀을 먹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이제 월동할 수 있는데 설치를 해 놓습니다. 한 2, 3일쯤 되면 있으면 요 가위를 하죠. 그죠? 미끼를 딱 회수를 해서 왕우렁이가 있는지 없는지 요런 이제 확인을 하고, 있다면 아까 방법으로 이제 완전 건조를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물을 완전히 뺀다든지, 또 봄에 또 관리하실 때 주의를 하신다, 이런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벼이양식이 소위 5월에 농수로에 이제 오리를 이렇게 투입해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오리가 잡아본 어릴 때입니다. 그 다음 왕우렁이는 물리적인 방법인 수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자재를 사용하시고, 장마라든지 이제 집중 강우가 있을 때 7월까지 왕우렁이를 수거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 아까 예외적인 게 있었죠.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허용 물질입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충국 추출물, 국화가지고죠. 독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약 내릴 때 이것도 쓰기도 했죠. 그 다음 테리스 추출물, 님 추출물, 그 다음 밀람 및 프로폴리스, 그 다음 보르도액, 석회 보르도액 할 때 보르도액 있죠. 석회유황 합제, 그 다음 미생물이나 미생물 추출물, 그 다음에 성유인 물질, 소위 페로몬, 요거 등 45종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요 45종 안에 드는 것만 병해충 관리를 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허용 물질별 사용 가능 조건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제충국 추출물은 제충국에서 추출된 천연 물질이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 보르도액은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채소량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판매업체에서 이거 쓰면 좋다 해서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혹되지 말고 제품 포장재를 에 표시된 사항을 유기농업 자재인지 아닌지 정보 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